자, 68페이지 밀도 변화, 밀도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거 단위 부피당 이 질량이라는 거. 너네 조심해.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이걸 단위 질량당 부피하면 다 틀려. 단위 질량당 부피는 질량분의 부피가 되니까 밀도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니?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 밀도도 주변 환경에 따라 마구마구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번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일단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밀도가 주변 환경, 온도하고 압력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기본적인 것부터 고체하고 액체는요, 온도에는 살짝 받거든, 압력에는 영향을 아예 안 받아. 근데 문제는 이 새끼야.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이 기체는요, 온도하고 압력에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아. 선생님, 그러면요,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영향을 받기면 밀도라는 값이 마구마구 바뀌잖아. 마구마구. 맞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밀도라는 값을 가지고서 어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지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특성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잖아. 근데 고유한 값이라고 했는데 변하니까 특성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정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밀도 우리가 쓸 때는 몇 도씨 몇 기압이다 라고 항상 써줍니다. 알겠어? 뭐 0도씨 1기압, 뭐 아니면 1기압 25도씨, 뭐 이런 식으로 꼭 써줘. 그 안에서 밀도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바뀐다. 그게 핵심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고체하고 액체입니다. 이 고체하고 액체는요, 온도에는 살짝 영향을 받아. 근데 압력에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 먼저 써. 근데 이 기체는요, 온도하고 압력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얘는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압력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이 기체 밀도 쓸 때는요, 온도하고 압력 반드시 필수야. 그래서 앞으로 기체 시리즈 나오면요, 무조건 온도하고 압력을 생각해 줘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체 액체 밀도 압력입니다. 압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관심 없다. 근데 온도엔 영향을 살짝 받는다. 온도에 영향을 살짝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고체가 열받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열받으면 기체가 된다는 거 배웠지. 그 다음 기체가 열을 잃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또 열을 잃으면 고체가 된다는 거 배웠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상태 변화. 맞아? 이때 이 상태 변화할 때 바뀌는 게 있고 안 바뀌는 게 있어. 상윤아, 안 바뀌는 게 뭐야? 안 바뀌는 거. 그냥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 물어볼게. 부피하고 질량 중에 누가 안 바뀌어? 그렇지, 질량이 안 바뀌지.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 가고 입자의 배열만 바뀌거든. 고체, 규칙적 배열. 액체, 다소 활발. 그렇지, 다소 불규칙. 그렇지? 그 다음 기체, 매우 활발, 매우 불규칙. 맞아? 그래서 부피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살짝 증가하거나 살짝 감소하게 되면 얘네들은 부피 변화가 살짝 있어. 그래서 부피 변화가 살짝 있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살짝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밀도는 찝이라고 했어, 찝. 고체나 액체가 온도가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질량 변화는 없습니다. 질량 변화는 없어. 하지만 부피 변화가 있어. 자, 지금 현재 니들 책에 나와 있는 거 온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온도 높아지는 걸로 설명할게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살짝 증가해. 맞아? 그럼 부피가 살짝 증가하면 밀도는 살짝 감소하겠지. 맞죠? 너네 이 정도는 또 알고 넘어가면 좋다. 얘들아, 중학교 1학년 거다. 여기 고체가 이만해. 얘가 열받으면 갑자기 확 부피가 증가하지. 액체가 열받으면 갑자기 확 부피가 증가해서 기체가 되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 순서대로 고액기잖아. 근데 이런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새끼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가영아, 누구? 그치? 물과 얼음, 얼음과 물이야. 얼음하고 물은 얼음이 훨씬 크고요, 물은 훨씬 더 작아요.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수증기가 되면 확 커져요. 얘 빼놓고 나머지 다 이만큼, 이런 상태 변화야. 근데 사실 니네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단다.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녹는 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고 액체가 끓는 점을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 맞거든? 근데 그 전에는 열 계속 받고 있잖아. 열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알고 있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부피 변화가 없을까? 아니, 있어. 살짝 커져, 살짝. 알겠어? 얘도 이렇게 살짝 커지다가 어느 순간 확 커지게 되는 거고, 이 액체 상태에서 또 열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살짝씩 커져. 살짝씩 커지다가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커지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열팽창.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는 거야. 알겠니? 고체도 열을 가하면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살짝 커지다가 확 커지는 거고, 액체가 된 상태에서도 또 열을 가하면 살짝 커지다가 확 커지게 되는 거야. 근데 기체는 그딴 거 없어. 기체는 요 상태에서 열을 주잖아. 더 커지고 계속 커져요. 일정 비율로. 오케이? 알고 있어야 된다. 미리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다음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는요, 입자 사이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쉽게 노출이 돼서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잘 봐. 얘는 한 방에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기체의 밀도는, 요거 무슨 기호니? 비례한다 기호지. 근데 내가 요렇게 쓰면 무슨 기호지? 비례고 반비례라는 얘기지. 맞아? 되니? 그래서 얘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라는 걸 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래 쓰는 게 온도에 해당되고 위에 쓰는 게 압력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공식을 우리가 뜯어먹을 건데요. 너네 이거 쓰고 달달달 외워줘야 된다. 달달달. 자, 지금부터 저 공식을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시리즈는 앞으로 따로따로 외워야 되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걸 한 방에 같이 할 거야. 기체는 밀도랑 용해도가 같은 결과야. 기체는 밀도하고 용해도가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거든. 기체의 밀도하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하고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똑같아.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앞으로 어떻게 외울 거냐? 기체의 기자, 밀도의 밀자, 용해도의 용자라고 해서 김일용씨라고 외우시면 돼. 옛날에는 김일용씨라고 외우겠어. 나는 기씨가 있는 줄 몰랐거든. 너네 기씨 있는 거 알아? 기씨? 축구선수 기성용. 그때부터 알았어. 오! 우리나라에 기씨가 있었구나. 나는 기씨가 없는 줄 알고 그 전까지는 김일용씨라고 외우라겠어. 김일용씨. 알겠어? 김일용 기체의 밀도하고 용해도는 그 뜻이야. 그 다음 이게 무슨 기호라고 했지? 무슨 기호?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반비례 비례. 온도의 반비례, 압력의 비례라고 해놓고 이걸 니들한테 외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외우라겠어. 김일용씨가 역도한다라고 외우라겠어. 뭐라 한다? 김일용씨가 역도를 한다. 다시 한번 김일용 역도야. 알겠어? 근데 니네가 헷갈리는 게 역도가 위부터 역도인지 아래부터 역도인지 헷갈리잖아. 그치? 됐지? 생각해봐. 역도를 한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무거운 녀석을 위로 올린다는 얘기지. 그럼 아래에 있는 녀석을 위로 올리려면 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럼 위에가 역자고 아래가 도자야. 힘력자. 됐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김일용 씨가 역도를 한대. 그럼 그 중에서 오늘은 기미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뭘 배운다고? 기미를. 자, 그럼 기미를 어떻게 배우는?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저걸 쓰는 거야. 이건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잘 봐. 밀도 어떻게 구하지? 찝이다. 자, 온도만 증가할 거야. 온도만 증가할 거야. 온도만. 그럼 온도, 기체의 온도만 증가하면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아까는 살짝 증가했지. 고체 액체는. 얘는 크게 증가해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지. 오! 온도가 증가하면 밀도 감소 반비례. 맞잖아.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기체의 밀도 어떻게 구해? 질량을 부피로 나눠서 찝으로 구한다라고 했어. 이때는요. 압력만 증가할 거야. 뭐만 증가한다? 압력만 증가할 거야. 압력만 증가할 거다. 압력만. 그럼 압력만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 압력이라는 것은 누를 합자야. 힘으로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풍선이 하나 있는데 풍선 안에 공기라는 기체가 들어있고 그걸 힘으로 꽉 누르면 풍선이 짜부되겠지.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럼 얘는 압력만 증가하게 되면 질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만 감소하게 돼요. 그럼 부피가 감소하게 되니까 밀도는 증가하게 되지. 그렇다면 압력 증가, 밀도 증가. 맞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쓸 때 김일용 씨가 역도를 한다. 압력의 비례, 온도의 반비례. 됐어? 그래서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역도, 압력과 온도를 반드시 같이 표시해 줘야 돼. 이해됐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기체의 밀도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 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표시하나? 이건 쓰는 게 아니라 저것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바로 밀도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어. 단 같은 물질일 경우. 자, 이건 뭐 쉬워요. 고체를 가열하면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만 증가한다겠지. 그렇지? 상태 변화할 때. 그다음 액체를 가열하면 질량은 그대로고 부피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뭉쳐있던 애들이 멀어지고 더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딱 봤을 때 이런 눈에 보일 거야. 자, 고체 같은 거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 중학교 1학년 거예요. 이 고체의 모형인 거 알지? 규칙적. 그다음 얘가 액체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러면서 요 6개가 뭉쳐있는 애들은 뭉쳐있고 흩어진 애들은 흩어질 거야. 맞지? 이게 액체다. 그 다음 이걸 기체로 그리게 되면 6개가 하나, 둘, 셋, 넷, 나머진 2개. 다른 쪽. 맞아? 근데 니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야. 어떤 그림? 잘 봐. 고체가 이만했을 때 액체도 요만하다고 하고 기체는 요만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원이야. 입자수가 6개, 입자수 3개, 입자수 하나? 입자수가 줄어들어. 이거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것뿐이지. 왜? 전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치? 3개는 보이지만 나머지 3개 안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만 나머지 5개가 안 보이는 것뿐이지. 자, 이제 이거를 중학교 2학년 개념이 밀도 개념으로 생각해봐. 자, 봐봐. 빽빽하지? 빽빽해 보이지? 좀 덜 빽빽해 보이지? 겁나 안 빽빽해 보이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밀도가 작다. 가볍겠어? 무겁겠어? 가벼워. 가벼우니까 어디 있겠어? 위에. 얘는 아래에. 얘는 얘보다 더 무거우니까 아래에 있겠지. 그래서 우리 물질의 상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고체가 제일 무거워. 빽빽해. 고체가 아래야.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 상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있는 고체, 액체, 기체는 전부 같은 물질이야. A란 물질 고체와 A 액체와 A 기체를 섞으면 무조건 고체가 아래,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야.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얼음과 물, 물과 얼음입니다. 얼음이 이만하다면 물은 이만하고요. 수증기는 이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니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강조해줬고 얼음과 물, 물과 얼음 나오면 긴장 바짝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잘 봐. 옆에다 쓸 거야. 물이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가 얼음이고요. 그 다음에가 수증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외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얼음과 물, 물과 얼음이야. 그래서 니네 알지? 여름철에 뭐 요새 많이 먹는 거 얼음물. 물에다가 얼음 섞으면 고체인 얼음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다 둥둥 떠 있지. 그래서 바닷물 위에 빙산이 떠 있는 것도 저 밀도 차이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질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얼음과 물, 물과 얼음 나오면 선생님이 동글뱅이 별표한 요 지점은 반드시 외워줘야 돼.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상태가 바뀌면 밀도가 감소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얘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라고? 얼음과 물, 물과 얼음이다. 됐습니까? 적어놔. 적어놔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끝났고 이제 밀도도 농도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나 배우면 기본적인 건 싹 다 끝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혼합물의 밀도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요. 순물질의 밀도를 따지는 거거든. 근데 혼합물의 밀도는요. 야, 순물질은 특성이 일정하지. 혼합물은 특성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지. 맞지? 왜 일정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혼합물은요. 섞었다는 얘기지. 그치? 내가 섞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바뀔 수 있어서 그래요. 알겠니? 예를 들어서 물 한 숟가락에 소금을 2숟가락 섞어도 되고 3숟가락 섞어도 되고 4숟가락 섞어도 되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섞는 비율에 따라 밀도가 바뀌어. 그럼 밀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혼합물은 특성이 일정하게 나와, 일정하지 않게 나와, 일정하지 않게 나와. 됐니? 자, 진짜 그런 장면을 볼게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져. 됐어?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물은요. 특성이 밀도란 특성이 일정하다고 해? 일정하지 않다고 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써놔.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밀도는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가 가능해. 그럼 밀도가 어떻게 변화 가능하냐? 써라.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돼. 조금 더 설명해 줘야 돼. 자, 지금부터 잘 봐라. 달걀하고 물이 있어. 지금 섞였어, 안 섞였어? 섞였지.
근데 상대적으로 봐라. 달걀은 아래에 있고 물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왜? 물 아래에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달걀과 물의 밀도 중에서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면 달걀이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지? 그러면 니네 물의 밀도 얼마지? 1. 그럼 달걀의 밀도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한 뭐 2나 3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2라고 하자. 2.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2라고 할게.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뭘 섞었어? 소금을 녹였대. 이 소금을 녹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용해시킨다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다음 주에. 소금을 녹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물 분자 사이사이에 소금 입자가 끼어들어가.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 니네 물은 H2O인 거 알지? 요렇게 귀여운 곰탱이가 있어. 귀여운 곰탱이. 귀여운 곰탱이가 요렇게 있어. 5마리만 그릴게요. 여기에 소금 입자가 이런 식으로 빈틈을 메꿔버려. 됐어? 이게 한 숟갈 넣은 거야. 2숟갈 넣으면 어떻게 될까? 더 메꾸겠지. 3숟갈 넣으면 어떻게 될까? 더 메꾸겠지. 그러면 점점 빽빽해져. 듬성듬성해져. 빽빽해지고 있지. 맞아? 그러면 똑같은 부피에 빈자리를 계속 집어넣는 소금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니? 증가하고 있지. 맞아? 그래서 처음에 밀도가 1이었다. 소금을 집어넣으니까 1.5, 더 집어넣으니까 2, 더 집어넣으니까 2.5 이런 식이 되면 드디어 달걀보다 소금물의 밀도가 더 커지는 그 순간이 생길 거야. 맞아? 그 순간일 때 드디어 얘가 뚝 하고 올라와서 떠올라갑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일이 벌어져? 달걀의 밀도는 그대로고요. 소금물이 됐을 때 이 자식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달걀은 위에 있고 소금물은 아래에 있는 거야. 달걀은 위, 소금물은 아래. 그래서 달걀 밀도는 그대로, 소금물의 밀도는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밀도가 증가한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달걀 밀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얘는 2에서 2, 얘는 일정한 거고요. 일정한 거고요. 바뀐 건 뭐가 바뀐 거야? 물이 소금물로 되면서 얘 밀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2.5라고 해보자. 그럼 0.5의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어. 그때 잘 봐라. 만약에 얘가 2.1이다. 2.2다. 이거부터 할게. 잘 봐. 얘가 2고 1이었지. 소금을 집어넣어. 그럼 물에 소금물로 바뀌면서 물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겠지. 그래서 1이 1.5. 그치? 1.6, 1.7, 1.8, 1.9, 2가 됐어. 그럼 달걀 어디로 갈까? 용준아? 달걀이 여기 처음에 여기 있었다. 그치?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소금물의 밀도가 2야. 달걀하고 똑같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달걀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 그러다가 또 소금을 더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한 2.1 정도 돼. 그럼 살짝 떠올라요. 알겠어? 또 소금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얘가 2.2가 돼. 더 떠올라. 2.3 더 떠올라. 더 떠올라. 더 떠올라. 하지만 떠오르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떠오르는 정도, 떠오를 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눈깔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잘 봐. 비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있고요. 달걀이 떠오를 때 처음엔 요만큼 보이겠지. 떠오르는 부분. 그러다가 좀 있으면 떠오르는 부분이 이만큼 보이겠지. 이걸 가지고서 내가 소금 얼만큼 집어넣었다. 소금 얼만큼 집어넣어서 현재 소금물의 농도를 예측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서 간장 만들 때 씁니다. 간장 만들 때 실제 달걀을 집어넣고요. 거기다 소금을 얼만큼 집어넣느냐를 이 달걀이 떠오르는 정도를 가지고 달걀이 요만큼 보이면 더 이상 소금 안 넣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야. 실제 이 방법 써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해놔. 현재 이 그림에서 바뀐 건 뭐야? 물이 소금물로 바뀌었을 때 밀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지. 이거 증가라고 쓰지 말고 밀도 증가라고 써줘라. 밀도가 증가. 얘는 밀도가 일정해. 달걀의 밀도가 감소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물이 소금물로 바뀌면서 소금을 녹였기 때문에 소금물의 농도가 증가했어.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달걀이 떠오는 거다. 민채! 또 졸지 말라고 했지 너. 책 들고 나가고 저거 내려가지고 공부해. 서서. 너 앉을 이유가 없어. 이씨. 자, 다 썼으면 이제 밑에 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생각보다 어렵다. 응? 빨리 가. 자, 이제 4번입니다.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라고 했어. 별표. 고개 숙이고 빨리 가. 자,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들은 전부 간단합니다. 누군 위에 있고 누군 아래에 있어? 위아래. 누군 뜨고 누군 가라앉아? 전부 밀도입니다. 전부 밀도야. 위아래 현상은 뭐라고? 밀도. 몸개그 하지 마세요. 그치?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닷물에 빠져도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잘 봐. 구명조끼 입어본 사람 있어요? 무거워요? 가볍지. 근데 가벼운데 내가 괜히 뚱땡이가 된 기분이 들지. 맞아? 질량 차이는 별로 없는데 부피가 갑자기 확 커져. 아니면 이런 구명조끼도 있단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많이 쓰는 건데 바닷물이 빠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근데 바닷물에 빠지면 잡아 당겨. 빡! 그러면 어떻게 돼? 빠바박! 여기 부풀어 내가 슈퍼 뚱땡이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질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부피가 확 커지게 되는 거지. 부피가 확 커지게 되면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 일정 부피 증가, 밀도는 감소. 됐어? 되니? 그러면 원래 나의 몸무게보다 밀도가 확 감소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게 구명조끼야. 그래서 구명조끼는요, 밀도를 작게 하는 게 포인트야. 어떻게 한다? 밀도를 작게. 그래서 써볼게. 구명조끼 밑줄 치시고 이거 다 싹, 이거 얘들아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는 거야. 얘는 밀도는 찝이죠. 여기에서 질량보다 부피를 키워서 밀도를 작게 하는 이게 바로 구명조끼야. 그럼 이번에는 잠수부의 납덩어리입니다. 납덩어리. 자, 잠수부. 니네 그거 알아? 바닷물에서 잘 안 가라앉아요. 그 가만히만 있어서 물 안 먹으면 안 가라앉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둥둥 떠다니고 할 수 있어. 근데 막 물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으악 하다가 물도 먹고 그냥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그러다 죽는 건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내가 밑에 잠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들어가. 그렇지? 그럼 어떡하냐라는 얘기지. 그때 쓰는 게 허리에 매는 납덩어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납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납덩어리는 밀도는 찝이라고 했지? 찝이야. 납덩어리는 사람 몸의 부피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아. 부피가 살짝 증가하거든. 사실은 살짝 증가하는데 그냥 거의 안 바뀐다고 할게. 대신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질량이 커. 그럼 질량이 크면 밀도도 어떻게 돼? 커. 맞지? 그러니까 쉽게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납덩어리다.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상윤아, 나 이제 잠수했어. 잠수 끝났어. 문어랑도 놀고 낙지랑도 놀았어. 올라가고 싶어. 어떻게? 납을 떼? 납을 뗐어. 그래. 납을 떼서 올라갔어. 자, 올라갔는데 문제가 또 있어. 그럼 납덩어리 버려? 버려? 또 사? 아니 물어보잖아. 또 사는 거야? 부자구나. 거기다 끈을 매달아 놨죠. 올라간 다음에 잡아당기면 될 거 아니야. 잡아당겼는데 밑에 있던 크라켄이 못 가 될 거야. 이렇게 잡아당긴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잡아당기면 다시 사용할 수 있잖아. 부자야, 그렇지? 부자야. 실제는 잡아당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고요. 이 세 번째는 니들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야. 네버랜드 가본 적 있지, 가영아? 응. 네가 피터팬이야? 팅커벨이야? 네버랜드 가다니. 그치? 에버랜드. 그치? 멋대월드. 뭐 이런 데 가본 적 있잖아. 거기 가면 항상 아빠한테 사달라는 게 있어. 풍선. 그치? 근데 이 풍선이 지금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 딸내미들 어렸을 때는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하더라. 풍선이. 그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 풍선인데 그 3, 4만 원 한단 말이야. 그걸 사줘. 그 사주면 항상 달갖고 다니다가 알죠? 놓치잖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늘로 슉 날아가잖아.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게 내 풍선! 그치? 그래서 또 사달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봐라. 아까 풍선은 얼마라고? 야 풍선은 그거 뭐야? 풍선이 큰 것도 아니야. 사람 몸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 머리만 하는데 뭐 3, 4, 5만 원 정도 해. 응? 용준아, 아빠가 사줄까 안 사줄까? 놓쳤어. 이미 한 번 사줬는데 놓쳤어.
사줄 것 같아, 안 사줄 것 같아? 안 사주시지.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집에 가서 풍선 불어줄게, 그치? 그렇게 하고 달래. 알았죠? 풍선 100개 불어줘야 돼? 그래서 집에 간단 말이지. 그럼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풍선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엄마나 아빠가 열심히 불어준단 말이지. 근데 열심히 불어주면 뭐해? 얘는 아까 그 풍선처럼 하늘 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또 울지. 왜 이 풍선은 왜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니?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가 틀려서 그렇죠. 자, 지금부터 그 기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에서 파는 풍선은 헬륨 풍선이에요. 헬륨 풍선. 헬륨은요, He라고 쓰지. 이 He는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입으로 분 풍선, 입으로 분 풍선에는요, 일반 공기 중에 있는 일반 공기보다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일반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바로 공기보다, 그래서 얘는 아래로 있고 얘는 위로 가는 거야. 됐니? 너네 그거 알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는 누굴까요, 재영아? 맞아, 수소야. 근데 왜 헬륨 풍선을 쓰고 수소 풍선을 쓰지 않을까? 응? 아니, 헬륨이 훨씬 비싸. 헬륨 MRI 하는 거 알아? MRI? MRI 알아? 사람은 이 동그란 도넛 모양의 원통에다 집어넣고 이 새끼 몸 안 갈라보고 몸에 무슨 질병이 있는지 알아보는 장치. 그거 할 때 쓰는 그 헬륨이 2천만 원어치 들어가. 한 통 큰 거 들어가거든? 2천만 원어치. 그게 2천만 원이야. 가스 한 통이. 누가? 그렇지. 수소는 폭발성이 있거든. 그래서 생각해봐라. 나의 소중한 귀엽고 카와이한 우리 딸들이나 아들한테, 그치? 터질 수 있는 기체가 들어가 있는 풍선을 사준다고 해봐. 이거 들고 다니다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 머리 날아가는 거야. 그 자체가 폭탄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헬륨은 터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헬륨 풍선을 쓰는 거야. 근데 헬륨은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헬륨을 채취해서 쓰는 것뿐이야. 이러다가 보면 언젠가 고갈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떡하냐? 헬륨은 지금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헬륨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장소를 찾았어. 거기가 어딜까요? 가영아, 거기 어딜까? 너도 아는 지역이야. 문제가 어딜까? 너도 아는 지역이야. 어딜까? 민채 어딜까? 아니, 우리나라 없어. 힌트, 남의 나라도 없어. 정답 달이야. 그래서 달 탐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헬륨 캐려고. 헬륨 캐려고 그래. 그리고 헬륨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너네 아폴로 11호 이후에 관심도 없던 달이 다시 각광받는 거야. 야, 달에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 가스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자, 가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LNG가 있고요. 그 다음 LPG가 있어요. 니네 LNG하고 LPG하고 차이점 아는 사람? D는 가스야. 가스. L은 리퀴드의 뜻이야. N은 내추럴. 얘는 페트롤륨. 힌트 다 줬는데. 얘는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얘는 액화 석유가스예요. 자, 이제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땅 속에 과거 동물과 식물들이 매립돼서 화석화 작용을 거쳐 연료가 된 걸 화석연료로 한단다. 제일 대표적인 게 석탄하고 석유야. 석탄은 과거 식물들, 석유는 동물들이거든. 근데 이 동물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석유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스만 있는 경우가 있어. 원래 처음부터 가스 상태로 있어. 그게 바로 LPG. 그 다음 석유에서 석유를 우리가 캐낸 다음에 이거를 정유 공장에 갖고 와서 끓여. 끓이면 제일 먼저 끓어 넘치는 기체가 바로 LPG. 됐니? 그래서 뽑아내는 장소에 따라 천연가스냐 석유가스냐 이렇게 잡는 거고요. 왜 L자가 붙느냐? 얘네들 전부 가정용 연료라든지 기타 연료를 많이 쓰지. 불 붙이면 빵 터지지. 그렇지? 열에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시 보관할 때 생각해봐라. 보관할 때 그냥 기체 상태로 보관하면 조금만 열 받아 터져버려. 알겠니? 그럼 집이 뻥, 가게도 뻥, 그치? 식당도 뻥 다 터지게 된단 말이야.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이 기체 상태인 애들을 어마무시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통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그럼 강제로 마구마구 집어넣게 되면 압력을 높여서 강제로 액화를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리퀴드, 액화 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되니? 그럼 현재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액체가 된 상태야. 사용할 때는 밸브를 열어. 그러면 안에 있던 기체가 나오자마자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확 증가하면서 기화가 됩니다. 그 기화가 되면서 그걸 연료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관하면 뭐가 좋을까? 얘네들이 터지려면 액체가 기체가 돼야지만 터지겠지. 근데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높은 압력의 그 가스통 있지, 가스통보다 아주 높은 압력으로 얘가 부피가 증가해야지만 기체가 되고, 그 기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지게 되는 거야. 쉽게 잘 터질까? 쉽게 안 터질까? 쉽게 안 터져요.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니? 이런 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참고적으로 LNG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LPG는 이거는 어디에 쓰느냐? 식당. 근데 뭐 대전시 같은 이렇게 도시에서 쓰는 식당이 아니라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식당 하나 덩그러니 있는 데 있지. 거긴 도시가스가 전달되지 않아요. 거기는 전화하면 가스통을 매달고 차가 와. 그때 쓰는 게 LPG예요. 참고적으로 알아. 이건 식당용. 이건 집안용.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런데 이 얘네들이 차이점이 있어. 얘는 경보기를 위에다 설치한다. 얘는 경보기를 아래에 설치해. 자, 우리 집구석에 보면은요, 부엌이라는 데가 있단다. 밥 해먹는데. 밥 해먹는 데 보면은요, 위에 경보기가 달려 있어. 본 적 한 번도 없지. 부엌에 가본 적이 없지. 라면도 안 끓여 먹나? 에? 경보기가 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야? 우리 집은 LNG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집을 딱 가봤더니 경보기가 밑에 있어. 밑에.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뭘 쓴다? LPG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 동네는 100% 위에 있어요. 100% 위에 있어. 선생님, 저희 집은 인덕션인데요? 그럼 없어. 인덕션 전기 쓰니까. 알겠니?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써볼게. LNG하고 LPG가 있다고 했지? LNG보다 공기의 밀도가 더 크고요. 그 다음 공기보다 LPG의 밀도가 훨씬 더 커요. 됐지? 그래서 경보기를 쓸 때는요, LNG는 어디에 쓴다? 경우에 LNG는 위에, LPG는 아래. 됐습니까? 밀도 차이 때문에. 됐어?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다음번 문제 풀 때 할 거야. 그래서 니네 미리 얘기해 줄 건데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얘는 맨 마지막에 하세요. 다음번 문제 풀 때는 요거 빼고 하세요. 되니? 잠깐만. 뭐지? 누가 분명히 온 것 같은데? 나간 데 아무도 없어. 다 썼니? 자, 이제 옆대물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자. 부피, 질량, 밀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부피는 장소와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 아닌데? 마구마구 바뀌는데? 그래서 얘는 틀렸죠. 질량 단위에는 그램, 킬로그램이 있고 1kg은 1000g이죠. 맞습니다. 밀도는요, 이거 조심해야 돼. 부피를 질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질량을 부피로 나눠야지. 그래서 앞뒤를 바꿔줘야 돼. 네 번째, 밀도 단위는 질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그래서 맞네요.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그냥 보시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부피하고 질량이 나오면 무슨 문제다고? 무슨 문제야? 밀도 문제. 밀도는 어떻게 구해? 찝! 그래서 찝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밀도는 찝이다. 근데 뭐라고 했어? 부피가 같다.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네요. 틀렸다. 이렇게 따지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22번 보자. 자, 질량이 20g인 돌을 50ml의 물이 담긴 눈물 실린더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났어. 왜 늘었죠? 밑줄 쳐. 물의 부피가 늘어라고 했어. 왜 늘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돌덩이 때문에. 그럼 돌덩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 나중 부피에서 처음 부피를 떼준 게 돌덩이의 부피지. 돌의 부피입니다.
그러면 돌의 부피는요 60 빼기 50을 하시면 되니까 돌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어? 10.0ml가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돌의 밀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밀도는 찝이잖아. 즉 20g을 나누기 1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하자. 10.0다. 밀리리터.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어? 2.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선생님 왜? 밀리리터인데 왜 갑자기 이걸 바뀌어요? 같은 단위니까. 같은 단위잖아. 됐지?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을 보고 A의 질량과 부피를 나타내세요 라고 했어. 내가 이거 쉽게 풀면 알려줬지? 부피하고 질량이 나와 있어. 무슨 문제? 밀도 문제. 그럼 볼 것도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 반듯해야 된다. 삐뚤면 안 된다. A점 이어봐. 중간에 걸리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 다음 밀도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점을 이어보자. B점을 이어보면 오! 그러면 B하고 E는 같은 물질이지. 그치? 그 다음 C를 이어보자. 이렇게 되지. D를 이어보자. 이렇게 되지. 자, 그럼 기울기 몇 개 나왔어? 기울기 몇 개? 4개. 그럼 기울기가 4개니까 4종류의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쓰자. 여긴 4종류의 다른 물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이 4종류의 다른 물질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를 그려서 상태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뭐 녹는 전 그래프라든지 끓는 전 그래프라든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몇 번 나올까요? 가영아.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뭐 이런 거 알잖아. 이런 거. 스르륵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몇 번 나올까? 그렇지, 4번이죠. 왜? 종류가 4개잖아. 4개의 종류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 변화 구간 온도도 4개만 나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여기서 현재 같은 물질인 애들 찾아보자. B하고 E는 같은 물질이지. B하고 E는 같은 물질이야. 근데 B하고 E 중에서 B는 양이 적고 E가 양이 많아. 그러면 B하고 E의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은 같을 거야. 대신에 얘는 먼저 녹거나 먼저 끓고 얘는 나중에 녹고 나중에 끓겠지. 양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밀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A는 얼마의 밀도야? 10분의 40이니까 4. C는 얼마야? 20분의 30이니까 1.5. 그 다음 E는 30분의 30이니까 1이고 넌 누군지 알겠네. 물이네. 물. 그 다음 얘는 20분의 10이니까 0.5네. 그러면 물에 뜨는 애가 있고 물에 가라앉는 애들이 있지. 용준, 물에 뜨는 새끼 누구야? 땡. D죠. 물에 뜬다는 얘기는 물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에 뜨는 애는 0.5짜리 D. 그럼 물에 가라앉는 애들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A하고 C. B하고 E는요? 그냥 물인데 뭘. 물이 물에 가라앉거나 물이 위에 뜬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됐지? 그런 거 조심해라. 자, 그래서 A하고 D의 밀도 구했죠? 같은 물질로 예상하는 건 같은 기울기입니다. 정답은 B하고 E입니다. 누구야? 1. 물이죠. 자, 그다음 여러 액체하고 고체를 섞었는데 안 섞였네. 그치? 이 상태에서 밀도를 제일 큰 순서대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얘가 5등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됐지? 자, 이제 5번 밀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고체 액체에 밀 때는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맞아요. 기체는 얄짤 없는데 고체하고 액체는 그러지 않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웠죠. 기밀은 비례한다. 온도의 반비례, 압력의 비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미리 땡겨서 외우면 김일용 씨가 력도를 한다라고 외웠지. 자, 그 다음 같은 물질일 경우 물질과 상태가 변화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바뀌어요. 왜? 부피가 바뀌니까. 자, 6번입니다. 헬륨을 채운 풍선 위로
구명조끼를 입으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떠올라. 이게 바로 무슨 현상이야? 위아래. 이게 바로 밀도죠. 자, 조심하세요.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밀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뒤에 실험 해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72페이지입니다. 탐구의 여러 가지 물질의 밀도 측정이다 라고 돼 있어. 자, 밀도를 측정하려면 얘들아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돼? 부피하고 질량. 질량은 뭘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질량은 저울로. 부피는 눈금 실린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아까 얘기 안 한 거. 지금 현재 뭐를 측정할 거야? 물은 뭐니? 액체잖아. 그 다음 철하고 알루미늄이 있어. 얘네는 뭐지? 전부 고체잖아. 고체는 그냥 바로 올리면 돼.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액체는 그냥 올렸다간 주변으로 다 흐르지.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런 짓거리가 필요해. 잘 봐. 저울에 올리기 전에 비커에다가 뭐를? 액체를 담고 먼저 재야지. 거기에서 빼기. 나중에 빈 비커 이걸 빼줘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걸 재봤더니 이 녀석이 얼마냐? 50이야. 이걸 재봤더니 45야. 그럼 물의 질량 얼마야? 5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한 과정이 빠졌어. 혜율아, 물이 있었지? 물이 없지? 그럼 물을 어디다 버려? 버려? 옆에. 이해 안 돼? 뭔 얘기인지? 처음에 물 더하기 비커지? 물을 버려야지 빈 비커가 나오지. 그치? 그럼 물을 어디다 버리냐고. 물을 어디다 버려요? 물을 눈금 실린더에 버리면 되는 거지. 요 물을 요렇게 버리면 돼. 그래서 순서가 얘가 1, 얘가 2, 얘가 3이야. 이해됐어? 어차피 물을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 그 나가 누구야? 눈금 실린더. 그럼 부피도 구할 수 있잖아. 됐지? 그 다음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를 측정하려고 금속 조각에 넣고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됐니? 근데 니네 좀 알려줄게. 야, 이건 물에다가 철하고 알루미늄은 실험해도 되거든? 만약에 여기다가 칼륨이라든지 나트륨, 리튬 이런 거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치잖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도망가라고. 철하고 알루미늄 집어넣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든?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여기다 집어넣는다? 집어넣으려고 해? 그럼 도망가세요. 어디까지 도망가야 될까? 이 건물 바깥으로 가세요. 건물에서 한 최대한 멀리,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죽을 힘을 다해서. 왜? 터집니다. 터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들이 전부 뭐야? 물하고 만나면 강한 폭발을 일으켜. 알겠어? 지금 이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 건물 다 날아갈 수도 있어. 알겠니? 엄청나게 무거워. 특히 칼륨 같은 거. 그래서 보통 폭탄 테러 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칼륨이야. 엄청나게 무섭다. 알겠니? 됐어? 그래서 화학 실험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니? 하고 많은 금속 중에 왜 철과 알루미늄이 썼을까? 얘가 안전하니까 그나마. 더 안전한 건 금, 은 이런 게 안전한데 단점이 있죠? 비싸잖아. 그리고 금으로 실험해봐. 혜율아. 실험 끝나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학교 안 나오면 되잖아. 맞잖아. 금값 팔아먹고. 알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알아봤고 결과 한번 볼게요. 결과를 딱 봤더니 봐봐. 자, 물입니다. 물. 자, 물을 집어넣었더니 처음에 9.8g 나왔어. 부피 10이야. 물을 집어넣으니 19.6 나왔어. 부피 20이야. 그러면 부피하고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주어진 질량을 부피로 나누니까 0.98, 약 1 나왔지. 20도씨에서 1이잖아. 맞아? 됐니? 선생님 아까 1이라며요. 그건 20도씨가 아니라 25도씨. 알겠니? 그래서 1 근처가 나왔지. 야, 질량이 작건, 부피가 작건, 그치? 아니, 질량이 작건, 질량이 크건 밀도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질량이 2배 되면 부피도 2배 되고 질량이 2분의 1 되면 부피도 2분의 1 되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해.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얘는 일정합니다. 단 물가 안 바뀔 경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오른쪽 철하고 알루미늄 보세요. 철하고 알루미늄 보세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밀도 똑같지. 얼마? 7.5. 알루미늄 보세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밀도 2.7 똑같지. 근데 철하고 알루미늄 중에서 밀도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그치? 그럼 얘네들을 섞으면 철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갈 테고 알루미늄 위로 갈 거야. 됐지?
그 다음 얘하고 얘를 물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전부 물 아래로 가라앉겠지. 근데 밀도가 3인 액체에 집어넣었다고 치자. 3인 액체. 밀도가 3인이야. 그럼 밀도가 3인 액체에 집어넣게 되면 위에 뜨는 녀석은 누구야? 알루미늄. 맞죠? 아래 가라앉는 녀석은 누굴까? 철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건 내 맘대로 쓴 거다. 자, 이제 정리 한번 보자. 자,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과 부피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부피하고 질량은 아까 얘기했죠?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부피 특성 아니야. 질량 특성 아니야. 근데 밀도는 아닌 게 아니니까 긴 거야. 자, 그 다음 2번 같은 물질이야. 종류가 안 바뀌었어. 그럼 밀도 그대로죠.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부피분의 질량값인 밀도는 일정하죠. 특성은 일정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왜 다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물질의 입자 수 차이나 입자 크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다. 여기 밑줄 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왜 밀도가 다르게 돼? 입자의 수나 입자 크기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도가 차이 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밀도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질량만 나왔다, 질량 문제고, 부피만 나왔다, 부피 문제고, 질량하고 부피가 같이 나왔다, 밀도 문제야. 됐지?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질량하고 부피가 같이 나왔네? 그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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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얘네들 나누게 되면 찝이 나오고 밀도가 나온다. 그럼 얘는 얼마야? 3. 얘는 얼마야? 얘 얼마니? 5점 아니다. 5점이 아니다. 6.5가 나오겠지. 얘는 얼마가 나와? 0.5가 나올 테고 얘는 0.8이 나올 테고 얘는 얼마 나와? 3 나오겠네. 어라? A랑 E가 같은 물질이지. 그치? 그래서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밑줄 쳐? 같은 물질, 같은 특성. 그러니까 같은 밀도지. 그 정답은 A하고 E. 2번하고 같은 같이 답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밀도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얘네들 막 섞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섞으면 누가 제일 아래에 있을까? 민채야. 누가 제일 아래에 있을까? 여기 A, B, C, D, E를 섞으면 누가 제일 아래에 있어? B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 땡. A하고 누구하고 같은 녀석이야? 그렇지. A랑 E죠. 그 다음 D. 그 다음 A죠. 잘했어. A가 아니지. C지. 잘했어.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섞으면 이런 식의 경계가 있어요. 아래고 여기 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얘들아 앞에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있죠? 67. 거기까지 숙제다. 미리 해놓으시고요. 원래 오늘 숙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숙제는 내가 따로 안 내줄게. 다음번에 어차피 나갈 거니까. 아시겠죠? 다음 주에 볼게요. 수고